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씨가 어마어마하게 격분한 겁니다. 네가 대통령 행세를 해? 네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대통령이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를 보면은 그동안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죄인으로 만들었을까.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러면 이재용 회장까지 정말 얘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 나이 50 안 하면은 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홍준표 시장 여러분들 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도 내려와라.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검사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아니냐.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냐. 네가 어떻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냐. 이 인간아. 이 젊은 친구야. 네가 어떻게 네 혼자 판단을 가지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 배제 권한을 갖고 있을 수 있냐 이야기죠. 니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니는 이 땅에서 다시는 공직자로 입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건으로 완전히 작살이 난 겁니다. 대통령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탄핵 절차밖에 없고 탄핵도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서 국정을 지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다. 여기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직무 배제 권한이었고 대한국민 국민들은 한동훈이 함께 뭡니까? 국정 운영하라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권력을 찬탈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대역죄를 저지른 거죠. 내란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 대권을 나가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지금 한동훈 건에 대한 논평을 우리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를 볼 때 논평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논평하는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치고 별로 없잖아요.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시금방직의 총선 때처럼 혼자 대통령 놀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대통령 놀이는 이번에 완전히 뭐죠? 그냥 뱃속을 다 보인 겁니다. 내가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안 드릴 건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야 저게 서울에 유복하게 크고 머리 좋은 인간들 강남 8학군 출신들이 저런 모양이구나.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너그 인생을 쉽게 살아가지고 세상이 네 마음대로 다 돌아가는 줄 알았지. 인간들아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간다. 엎어져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세상살이를 굉장히 조심하죠. 잘못하면 한 방이면 가는 줄 그렇게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렇게 나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윤 대통령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겁니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자기 손으로 검사 키우고 자기 손으로 법무부 장관 만들고 자기 손으로 생판 초짜를 비대위원장까지 임명했는데 그런 애가 자기를 배신하고 달려지니까 어찌 통탄하지 않겠습니까? 당에 위임한다고 했지 언제 그 애에게 위임한다고 했습니까? 근데 그 애가 자기 보고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직무 배제한다고 발표하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랑 행시하려고 하니까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아직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월요일 날 윤 대통령이 출근해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 나이 65이면은 오래 산 겁니다. 제 이야기 요지가 뭔가 하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영양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지금 65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 전편을 보게 되면 상당히 행운의 시대에 나서 사는 겁니다. 거기다 다 하고 싶은 대통령을 했으니까 여한 없이 산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쫓겨나가더라도 탄핵 당하더라도 있죠. 대통령은 대통령 한번 해먹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월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부정선거 규명하기 위해서 계엄령 선포했다. 그런데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국민들 90%가 이러면 지지할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부수를 언제 던지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 성부수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합쳐서 한자 단어가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잘 산 겁니다. 아무나 검찰총장 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대통령 해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판 사판 게임판인 겁니다. 부정선거 해결한 대통령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조선의 쓰레기들을 다 여러분들 그냥 처리하는 겁니다. 남조선의 기생충들을 다 처리하는 겁니다. 내 같으면 목숨 걸고 그렇게 할 것 같아. 내 같으면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윤 대통령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병호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윤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모가지에 칼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도 된다. 그러면 삽니다. 내가 마누라 잘 살 거고 내가 죽어도 내가 자식이 있나 개새끼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밖에.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그냥 내 식으로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 딱 처리하면 국국의 영웅이 될 겁니다. 태세 전환을 확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살다 가는 거지. 한번 10년 먼저 가면 뭐하고 20년 먼저 가면 뭐 하겠습니까? 가는 거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권력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초연하게 보는 겁니다. 장관하면 뭐합니까? 조그마한 나라에서. 여러분 지구본 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가리 빡기게 싸우는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콩알 만한 나라에서 뭡니까? 대가리 깨고 싸우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거고 10년 먼저 죽거나 20년 먼저 죽거나 그건 겁니다. 그 정도 이런 남자가 배포가 있어야 되고 무슨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손자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살다 가는 건데 뭘 그렇게 구차하게 사느냐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월요일날 나오셔가지고 국민들 함께 내가 해보니까 이 깽판을 다 쳐가지고 살펴보니까 전부가 도둑질 했는데 그것 하려고 했다가 내가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불법적인 거는 없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전부가 다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망한 거잖아요.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온 거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한 몇 달 동안 부정선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더러웠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 공무원들이 나라를 다 장악을 해가 이런 부정선거를 선거마다 때려 부어가지고 뭡니까? 국회를 장악하고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더러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거는 남조선입니다. 남조선.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그냥 그건 겁니다. 어떻게 나라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나중에는 이런 급기에는 선거까지 도둑질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들 10년 동안 도둑질을 하니까 그거를 묻고 가는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도층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놈이 전쟁 터지면 여러분들 총알 들고 앞에 싸우겠습니까? 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이러면 지킬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출근하시면은 어떤 입장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국이가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조국이가 어떻게 당선이 됐습니까? 조국이. 전부 다 부정선거가 당선됐잖아요. 조국의 이름들 조국개혁당 어떻게 이름 당선됐습니까? 전부 다 부정선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법대에 나온 인간들의 이런 본 모습인 겁니다. 조국이가 이름 내 함께 이름들 고소고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징글징글한 인간들이에요.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한 몇 해 밑에. 조국이가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2024년 총선 비례대표 사전투표 차이값 현황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H님이 작성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개혁당을 표를 합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차이값입니다. 전국에 거의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합의 차이값 11.13%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국힘당하고 이런 기타 당을 합치가지고 밑에 구하게 되면은 국힘당이 마이너스 7.39% 기타당이 마이너스 3.74%가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1.13%가 나온 겁니다. 플러스 11.13% 마이너스 11.13%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평균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3% 정도 되니까 사전투표자의 23% 정도를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개혁당한테 쑤셔 넣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를. 제야 H님이
조작 규모를 얼마나 추계했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 1225만 표 가운데 228만 표 정도 부정성을 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자식들하고 어떻게 나라가 이런 망하지 않을지 나라가 망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뭡니까? 탄핵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남조선의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남조선의 이름들 기생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이걸 보고도 뭡니까? 입을 다무는 식자청들이나 지도청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조작 중에서도 무슨 포렌식하고 할 필요 서버 포렌식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조작을 많이 했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더불당하고 개혁신당은 표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전국에 몇 개입니까? 이게 전국에 한 3,000개 될 겁니다. 3,000개야 253개 선거구에서 한 곳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전남 전북 강주 광역시까지 전부가 뭡니까? 표를 쑤셔 넣어줘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평균적으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1.13%가 많게끔 표를 집어넣어줘 가지고 있죠. 0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렇게 이런데 표를 만든 겁니다. 내란죄는 누가 내란죄냐야. 이 표를 만든 선관위 직원들이 내란죄지. 공병호가 내란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용현 장관이 내란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 표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세금 처먹는 중앙선거관리의 관리들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걸 10년째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나라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 11.13%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11.13% 더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은 뭐죠? 표를 빼앗겼으니까 마이너스 11.13%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1.13%가 나오냐 이야기죠. 관내만 한 게 아니고 관내도 전부 다 도둑질을 했지 않습니까? 관내는 더 많이 했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개혁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1.86% 많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모든 대학 교수들이 다 입을 다물고 제야 H님이 추정한 것은 794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79만 4천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걸로 그렇게 추계가 되네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표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기계가 조작을 잘 해놨는지 플러스 12.86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2.86 선거 데이터의 조작 흔적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 서버실에 포렌식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포렌식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발표한 여러분들 최종 결과 보게 되면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이게 내란법입니다. 내란법.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내란 범죄가 이겁니다. 한동훈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란 범죄가 이거예요. 이거를 대법관들 덮고 검사들 덮고 경찰 덮고 언론 덮고 신문사 덮고 방송사 덮고 전부 다 덮은 겁니다. 나는 내일 이러면 이 나라가 골로 가더라도 하나도 신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이야기죠. 인간들아 너희는 새끼가 없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국이 이름 나와가지고 폼 잡는데 전부 다 도둑질 했지 않습니까? 조국이 여러분들 폼 잡고 다니는데 전부 다 도둑질하 여러분들 다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한 표를 도둑질하다 도둑질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생생하게 여러분들 도둑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충북 제천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이 31,066표가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 숫자입니다. 선관위가 몇 사람이 왔다고 여러분들 사기를 쳤습니까? 38,770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얼마를 부풀렸습니까? 7,754명만큼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을 만든 겁니다. 유령 사전투표에서 7,754표 다 여러분들 어디 집어넣습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개혁당에 준 겁니다. 그러면 7,754표에 위조투표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전산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전투표 시작되고 나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위조투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70%는 조국개혁당에 주고 30%는 더불어민주당에 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브들을 무슨 내란범의 공범으로 몬다.
이런 짓들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천시 사례인 겁니다. 그럼 표를 도둑놈들이 얼마나 이런 표를 나누어 가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30%는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70%는 조국혁신당에게 준 겁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작물입니다. 남조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장에 4사람이 올 때면 한 표씩 여러분들 도둑질을 한 겁니다. 그 도둑질한 표를 여러분들 어떻게 나누어 가졌습니까? 30%는 총 도둑질한 표는 7,754표고 그 가운데 30%는 더불어민주당이 먹고 2,326표입니다. 70%는 5,428표는 조국개혁당이 먹은 겁니다. 전산을 조작하게 되면은 선거 데이터 이렇게 범죄가 다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거를 도둑질해 온 겁니다. 내란범이 누굽니까? 내란범이 조국이 폼 잡고 다니는 이렇게 도둑질들 다 한 겁니다. 너희들이 고소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덜통이 다 날 테니까 법원에서.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고 처먹었습니다. 조국이는 70% 먹고 더불어는 30% 먹고 7,754표를 한 놈은 2,326표를 먹고 한 놈은 5,428표를 먹은 겁니다. 대한민국 썩어도 이미 너무 썩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27.21%인데 33.99%로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6.78%만큼 올린 다음에 그 표수가 여러분들 7,754표만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가진 겁니다. 한 놈은 70% 먹고 한 놈은 30% 먹고 이 짓들을 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박살을 낸 거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사기치지 않고 나는 대한민국을 좋아하지만 이 남조선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치고 생각이 좁고 그리고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징징징징하는 겁니다. 일본 사과하라 일본 사과하라. 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들을 쳐가지고 금배지 달고 자기 봉급 자기가 올려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겁니다. 정말 나도 여러분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짝짓임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무슨 대한민국이고 남조선이지. 여러분 그러면은 이 충북 예천에 지역구는 어떻게 도둑질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구가 도둑질한 겁니다. 지역구는 7,749표를 도둑질한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3995명이 왔고 7,749표를 더불당에 집어넣어 가지고 38,744표가 왔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완전히 골로 갈 거로 저는 봅니다. 이 나라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인 겁니다. 이거 못 고치면은 이걸 못 고치면은 이거를 한동훈이가 고치겠습니까? 입 딱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젊은 애들이 진짜 악한 겁니다. 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악화가 됐는지 가끔가다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래서 엄태영 국힘 후보가 11,527표 차이로 이겼는데 선관위가 7,748표를 더불당 이경용 후보한테 더해 가지고 엄태영 후보가 이긴 표수를 3,779표로 줄인 겁니다. 11,000표 차이로 이긴 후보를 3,700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만든 겁니다. 누가? 남조선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이게 내란범인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 못 고치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일당 지배 체제 받고 떠날 수 나면 떠나고 그냥 입 다물고 살 사람은 입 다물고 살고 나라는 개판되겠죠. 뭐 선거가 이런 도둑질 당하는데 선거가 도둑질을 한 목표가 이런 뻔하지 않습니까? 계급이 생기잖아요. 저거들끼리 해쳐먹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마스커스에서 여러분들 해쳐먹다가 이번에 이름 쫓겨났지 않습니까? 반군한테.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보시죠. 위가 비례대표고 밑이 여러분들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비례대표입니다. 충북 제천 비례대표는 여러분 7,754표를 도둑질을 했고 지역구 대표는 7,748표를 도둑질한 거죠. 비슷하게 도둑질한 거죠. 비례대표는 도둑질을 해가 두 개가 나눠 먹었고 지역구 대표는 도둑질을 해가지고 더불당 후보가 전부 다 먹었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